애나, 오늘은 운동 시작하기 전에 운동 전 식사, 전이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이른감이 있으니까 운동 직전 식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 지난 영상들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운동 전에 주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바나나 같은 간단한 고형물 정도를 섭취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이런 운동 직전에 섭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총량을 따져보자면 1600칼로리에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5대 3대 2로 해서 탄수화물 양으로만 치면은 칼로리상으로 800, 탄수화물 양으로는 200g이 되는데, 아무래도 섭취량 자체가 1600칼로리로 조금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이거를 1600칼로리로 운동을 하지 않는 날, 하는 날까지 같이 똑같이 밀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퍼포먼스 상에 약간의 부족함이 느껴질락 말락하는 그 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운동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을 똑같이 먹어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운동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섭취량 자체를 조금 늘려놔서 아무래도 보디빌딩과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중량을 드러내야 하는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식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 직전이라든지 운동 도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고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먹어주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물론 저는 지금 감량 중이니까 약간의 이렇게 추가적으로 섭취해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니라 만약 본인의 체급이 좀 많이 높은 뭐 헤비급이나 중량급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다이어트 기간이 아니라든지 하면은 뭐 굳이 이렇게 먹어줄 필요는 없어요. 뭐 추가적으로 먹어준다고 해도 간단하게 주스 정도만 마셔줘도 되거든요. 주스류를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게토레이나 그런 스포츠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실 텐데, 굳이 그런 건 안 마셔도 뭐 오늘은 또 비타 500을 가져왔는데 어떤 음료수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료수라고 이제 다 같은 음료수가 아니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음료수가 이렇게 당류가 거의 100%인 것들이 많은데, 이거 말고 이제 조금 더 헤비한 음료수로 넘어가잖아요.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함량돼 있는, 예를 들면 윌이라든지 그런 조금 프로틴 음료 같이 조금씩 뭐 다른 성분들이 아예 조금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소화 시간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지다 보니까 운동 직전에 이거랑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섭취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윌이나 뭐 단백질,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를 드시려고 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 텀을 많이 두셔서 드시는 게 낫겠고요. 그리고 보통은 주스로 이제 충분하겠지만, 이제 저처럼 어느 정도 식사량이 좀 떨어져 있고 운동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돼서 주스로는 커버가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고형물로 조금 넘어가는 거죠. 근데 고형물도 이 정도 이상을 넘어가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스랑 똑같은 거죠. 주스에서도 이제 당류만 있는 거랑 이제 거기서 단백질이랑 지방이 아예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거를 먹는 거랑은 소화 시간 자체도 들려지고 내 몸의 반응성도 다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스류가 아니라 고형물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스보다 그 텀을 더 길게 둬야겠죠. 운동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이걸 먹어주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운동을 강도 있게 하신다면 부스터나 커피, 카페인 같은 걸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실 텐데, 그걸 섭취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죠. 너무 한꺼번에 다 때려 넣게 되면 당연히 속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고려를 어느 정도 해줘야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섭취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이제 탄수화물 사이클링도 제가 전 영상에서 가볍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도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1600칼로리를 먹는다고 했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1600 그 정도를 먹고, 운동을 하는 이런 날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 늘려서 한 200에서 탄수화물 양으로 200에서 250g 정도를 먹어주고 있어요. 뭐 사이클링이 뭐가 뭐 밴딩이니 로딩이니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복잡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로섬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운동 안 하는 날에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여놓고 운동하는 날에 탄수화물 양을 좀 늘려놔서 운동하는 날에 퍼포먼스를 조금 더 세게 뽑아주고 보장을 해주는 거죠. 힘이 모자라지 않게. 그래서 16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탄수화물을 한 150g 정도까지는 내려요. 이게 체급이나 본인이 운동하는 강도나 그런 볼륨에 따라서 양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본인 체중에 곱하기 2kg으로 곱하기 2.5 정도는 최소량으로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 날이라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늘려준다고 했죠. 그럼 그거를 내가 뭐 오전에 운동을 하느냐 오후에 운동을 하느냐 저녁에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그 당일날 섭취를, 그 탄수화물 섭취를 어떻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저는 지금 뭐 보통 정오에 운동을 하니까 오전부터 탄수화물 섭취를 정상적으로 늘려놓죠.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밥을 똑같이 먹는다든지, 훈련을 하지 않는 날이라면 아침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많이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데, 훈련을 해주는 날이라면 아침부터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는 거죠. 그렇게 섭취량 자체를 어느 정도 운동 직전에만 늘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늘려놔야지
가야지 그 사이에 내가 운동하기 전에 오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도. 물론 로딩을 하는데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글리코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어차피 운동 직전에 이런 단당류를 섭취해주면서 바로바로 보충을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훈련을 하는 날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식사를 전부 다 섭취량을 늘려놓느냐? 그건 또 아니고 아침부터 운동하기 전 그리고 운동 이후 한 끼 정도까지만 섭취량을 늘려놓고 그 이후엔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삼시세끼 뭐 4끼 5끼를 전부 다 늘려놓게 되면 당연히 너무 좀 많이 넘어가게 돼서 또 거기서 안 좋은 점이 생길 수가 있기도 하고 참 그리고 이렇게 사이클링을 해주게 되면 애초에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가 좀 늘어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먹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식단을 잘 조절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이 이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족함도 어느 정도 당연히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공식이 어떻고 뭐 몇 그램이 체중 대비 어쩌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지금 섭취하시는 거에서 내가 이만큼을 빼줬으면 이만큼 빼준 거를 이만큼 올려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막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래도 이런 거는 체중에 여유가 있다거나 체급이 좀 많이 높아져 있을수록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죠. 뭐 저처럼 많이 경량급이거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체지방이 많이 낮아져 있어서 내 섭취량이 내 운동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싶을 때면 이제 해주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막 크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신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사이클링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장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운동 직전 음식물 섭취랑 사이클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제 저는 운동을 하러 가볼게요. 엔바?